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분명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만하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가 아니었다.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애써 왔는데 어디에서였을까? 나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잘 지내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아니었던 걸까? 잘 지내고 싶었던 척 하고 있었던 걸까?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잘 지내는 모습을 같이 나누어서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싶기도 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기도 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도전해 보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잘해낸 게 없었다. 오늘은 가게 폐업 신고를 하고 왔다. 후련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7월 8일, 우리 집은 5층이다. 5층 난간에 올라앉아 있었다. 남편과 대화를 마친 후였다. 남편은 나에게 이제 곧 나이 40인데 방향성 없이 이러고 있는 나에게 한심하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나이 40인데 라는 말에서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을 탓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타격받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 그런 말에도 무너지는 것이리라. 엄마로부터 독립하고 어느 날 엄마가 떠났다. 엄마처럼 살기 싫었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야지 하는 마음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았다. 어떻게 살아가야 했던 걸까? 공무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고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자책하고 나약하다 여기며 작아지고 작아졌다. 남편은 사기업에서 일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직설적인 말투에 많이 상처받고 있었다. 점점 더 위축되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겪어내야 했던 지금은 말하기 어려운 에피소드들이 참 버거웠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잡코리아랑 당근 알바 등을 찾아보았다. 내가 하려는 일들은 남편이 탐탁지 않아 했다. 식당 일이나 가사 도우미 일을 하려고 했다. 내가 마음 놓고 불안해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일. 나는 더 마음이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좌절스러웠다. 그 타이밍에 한심해하는 듯한 그의 말들에 내가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 자존감이 낮아진 것도 맞고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던 것도 맞지만 그래서 선택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냥 애써서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 이제 질렸다. 그만하고 싶었다. 더 노력할 에너지가 없는 기분이었고 냉정하게 말해서 그럴 거면 그만 사는 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도 슬프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로디빌리가 나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죽었다는 의미를 알았으면, 그래서 엄마가 오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간절하게. 반려동물을 키워본 건 처음이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존재를 두고 무책임하게 죽음을 생각하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절망과 좌절감이 몰려왔다. 로디빌리는 성우가 잘 키워줄 거니까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많이 만져주고 미안한다, 사랑한다 말하고 문을 닫았다. 혹시
혹시 내가 뛰어내린 후에 베란다로 나오면 위험할 테니까. 그리고 5층 베란다 난간에 걸쳐 앉았다. 손만 놓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5층은 너무 애매했다. 막말로 죽으면 다행인데 장애만 남은 채로 살아나면 큰일이니 말이다. 평소 높은 곳에 오르는 걸 무서워했는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눈물이 그치고 나니 마음이 담담해졌다.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겠다. 담담하고 다른 건 생각나지 않고 그저 자유롭고 편해지고 싶다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됐다. 앉아 있다 보니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 아빠한테는 밥 잘 챙겨 드시라고 카톡을 했다. 평소에도 하는 이야기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쪽지를 남겼다. 모두 미안합니다 하고, 그리고 로디빌리 8월에 재검이라고도 써놨다.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기에 집에 있던 새콤달콤한 화이트 와인에 남아있던 안정제를 한 움큼 털어 먹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유아기 시절의 성폭행과 그 후에도 이어진 성범죄, 학교폭력, 부모의 정서적인 학대들,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이라는 병, 여러 트라우마들로 힘들게 지내야 했던 시간들, 엄마와의 갈등, 그리고 이어진 엄마의 자살, 상사의 학대, 그리고 공무원 퇴사 등등. 어릴 때 왕따 당하던 시절에는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버텨내며 자기 전에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제발 자다가 죽어버렸으면 하고 매일 밤 울며 잠들었던 어린 내가 훅 지나갔다. 나는 지쳤고 그리고 충분히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이 사랑했고 많이 사랑받았다. 하지만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내가 민폐가 되는 건 맞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뭘 못하겠고 그러면 죽어라 하고 말했다. 스스로에게. 성우한테 전화가 오고 있었는데 받지 않았다. 이미 울어버릴 대로 울어서 쉰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다. 혹시나 그가 어떤 낌새를 차릴까 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싶었지만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놓고 난간을 밟고 서서 다이빙 하듯이 머리부터 떨어지자 생각을 하고 허공에서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을 때 성우가 건물로 후다닥 들어오는 게 보였다. 늦었네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있었다. 왜냐하면 죽는 건 오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걱정이 많은 나로서는 이 타이밍에 죽어버리면 성우는 평생 1분만 빨리 올 걸 하고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 참혹한 와이프의 시체가 트라우마가 되겠다는 생각. 사건 현장에 있던 남편이 제1용의자로 지목되면 성우의 생활이 엉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엄마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우가 베란다 난간에 걸터 앉아있는 나를 뒤에서 낚아채며 화를 냈다. 그도 별별 생각을 다 했는지 로디 빌리부터 찾았다. 내가 로디 빌리랑 동반 자살할까봐 걱정했단다. 그리고 나는 술과 안정제 기운에 흐느적거렸다. 성우가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고작 안정제 몇 알이라고 죽는 약이 아니라고 자면 된다고 했지만 성우는 119를 불렀다. 엄마가 수면제 70알을 먹고도 멀쩡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이걸로 안 죽는다고 병원에 안 가겠다고 했지만 저항하지 못했다. 그리고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누군가의 말, 먹은 약이 뭐냐고 묻는 말, 그리고 얼마쯤 지났는지 척척해서 눈을 떴다. 링거 줄이 뽑혀 피가 새어 팔 한쪽이 제법 축축하게 많이 젖어 들어갔다. 성우는 없었고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보호자 없이 갈 수 없다며 기저귀를 주었다. 내가 끙끙 앓자 옆 환자 보호자 아주머니가 같이 가주셨다. 성우가 왔고 퇴원을 했다. 내가 택시를 타면 멀미를 해서 차를 가지러 다녀왔다고 했다. 병원비 20만 원이 나왔다. 나는 이 병원비가 더 아까웠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혼내실 수도 있다. 걱정하고 위로해 주실 분도 계실 것을 안다. 다만 내가 죽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건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삶으로부터 죽어야겠다고 치밀하게 미리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다. 그런 생각은 해왔다. 너무 힘들면 그냥 죽으면 되니까 버티자.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렇게 종종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결혼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잘 살아낼 사람이라고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었다. 이제는 그런 힘든 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보다 삶은 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자살을 무기로 삼아 가족들을 협박하는 사람. 내가 기억하던 어린 시절 엄마는 너희가 좀 더 크면 죽을 거라고 했던 그런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몇 번 자살 시도를 한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엄마의 삶은 나보다 더 가혹했기에 엄마도 협박하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누군가에게 그 자체가 고통일 수 있으니 죽으려면 정말 예고 없이 진짜로 죽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엔 죽지 않았지만 무능력한 사회 부적응자가 된 기분이다. 이런 내가 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막막하지만 어떻게든 일상을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무거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